아침에 신선한 공기 냄새가 정말 좋죠? 방금 일어나서 아침 스트레칭을 했다고 상상해보세요. 방을 환기시키기 위해 심실 창문을 열려고 하는데 창문이 꽉 닫혀서 꿈쩍도 안 하네요. 물론 겨울철이라면 밤새 얼어붙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는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집 주변의 토양과 암석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한 자연현상에 앞서 창문이 끼는 경우가 있어요. 산사태 말이에요. 산사태는 종종 토양에 물이 쌓이게 해서 토양을 팽창하게 하고 건물 기초에 압력을 가할 수 있어요. 또한 흙과 바위의 이동으로 인해 건물에 스트레스가 가해져 창문이 달라붙거나 열리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산사태가 곧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즉시 해당 지역에서 대피하고 대피소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산사태 발생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주의할 수 있는 다른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가 갑자기 이상한 모양으로 변하는 경우에요. 비탈이 무너진 방향으로 흙이 이동하면서 나무가 구부러질 수 있어요. 이러한 나무의 윗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지만 뿌리는 다른 방향으로 구부러질 수밖에 없죠. 때로는 나무가 J자 모양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이 모양은 주변 토양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똑바로 세워지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도와줘요. 여러분 동네에 산사태 가능성이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면 이 목록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몇 가지 장소를 소개할게요. 우선 매우 가파른 언덕, 특히 계곡 아래쪽이 가장 위험해요. 또는 최근에 화재가 발생한 장소도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내거나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건물을 지어서 땅을 많이 바꾼 지역도 있어요. 강이나 하천 유역도 토양이 더 질퍽하기 때문에 산사태로부터 잘 보호되지 않아요. 위험한 자연 현상을 예측하기 위해 어떤 징후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안전할 수 있어요. 하늘이 이상한 녹색으로 변할 때처럼요. 사람들은 하늘이 녹색으로 변하면 토네이도가 곧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곤 했어요. 하지만 이는 대부분 잘못된 믿음이에요. 과학자들은 녹색 하늘과 토네이도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꽤 강한 뇌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는 돼요. 과학자들은 큰 폭풍 구름이 하늘의 색을 녹색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는 대부분 태양빛이 두껍고 습한 대기를 통과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어요. 하늘에 구름이 없는데 비가 내리더라도 겁내지 마세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드물게 하늘이 맑을 때 비가 내릴 수 있어요. 이 현상을 선샤워라고 해요. 사람들은 태양에서 비가 바로 내린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별에서 직접 비가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착시 현상이죠. 비구름은 현재 위치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있을 뿐이에요. 태양이 적당한 각도를 비추면 비구름은 보이지 않게 돼요. 여기에 약간의 바람을 더해 비를 원하는 방향으로 불어넣는다면 선샤워를 즐길 수 있어요. 하지만 비가 온다고 해서 태양광선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진 마세요. 가벼운 이슬비가 내리더라도 항상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세요. 이상하고 네모난 파도가 보이시나요? 사진에서는 멋져 보이지만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수영이나 서핑 중에 사각파도가 보이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야 해요. 사각파도는 강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해류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한 파도는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트와 선박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일부는 3m 높이까지 치솟을 수 있고 많은 해변 근처에서 빠르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해요. 사각파도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은 프랑스 레 섬이에요. 하지만 남태평양과 같은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파도가 발생하는 걸까요? 서로 다른 바다나 대양에서 온 두 파도가 90도 각도로 서로 부딪힐 때 사각파도가 발생해요. 이는 두 바다나 대양의 경계 근처 또는 반도 근처에서 발생합니다. 동물은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으면 미리 알려주기도 해요. 꼭 반려동물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2004년 인도네시아 인근 해저에서 큰 지진이 발생해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했어요. 이 파도는 인도양 연안의 많은 마을을 파괴했죠.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 대한 경고 시스템이 제때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코끼리와 홍학 같은 일부 동물들은 나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파도가 치기 전에 도망치기 시작했거든요. 태국의 한 마을에서는 버팔로가 높은 지대로 도망가는 것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곧바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알 수 있었죠.
과학자들은 동물이 위험한 자연현상을 예측하는데 능하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기원전 373년 고대 그리스 도시를 파괴한 대지진 전에 동물들이 이상하게 행동했다는 투시더디즈라는 역사가의 글이 있었죠. 1805년 나폴리에서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소, 양, 개, 거위와 같은 동물들이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말들이 도망갔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1906년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기 전 샌프란시스코의 동물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동물이 지진을 예측한 이 이상한 능력에 대해 수년 동안 많은 이론이 제시됐어요. 일부 연구자들은 집안의 움직임이 시작되기 최대 20시간 전에 동물의 이상한 행동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동물들이 그 지역에서 움직이는 암석으로 인한 공기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고 믿어요. 지진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암석들이 서로 밀려나면서 광물을 방출해서 공기 중으로 날아간다는 거죠. 대부분의 동물은 인간보다 후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아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몸도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추울 때는 모낭 밑에 있는 작은 근육이 함께 수축하기 때문에 털이 솟아올라요. 이렇게 하면 피부가 울퉁불퉁해 보이고 공기를 가두어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털이 있는 모든 동물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사람의 경우 채모가 너무 가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을 떨어서 근육을 빠르게 움직여 몸을 데우는 거예요. 하지만 머리카락이 솟아오르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으니 번개가 치려고 한다는 신호일 수도 있으니 즉시 대피소를 찾아야 돼요. 번개가 치기 전에 전하가 축적되는데요. 이를 양의 낙뢰라고 합니다. 이 전하로 인해 머리카락이 일어서게 돼요. 폭풍이 멀리 있는 것 같아도 이 전하가 발생하면 빨리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신호예요. 연기 냄새가 나고 뺨에 불의 열기가 느껴진다면 이웃이 바비큐 파티를 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옆집에 가보기 전에 집 근처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연기와 안개에 주의하고 그 지역을 떠나는 동물의 주의를 기울이세요. 산불은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지만 산불이 얼마나 빠르고 예측할 수 없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촛불이나 모닥불의 작은 불꽃이 수천 제곱미터의 땅을 태울 수 있는 큰 불을 일으킬 수 있어요. 조건이 맞으면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어 집 밖으로 나가는 길이 막힐 수 있어요. 산불이 시작되면 지역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아야 하지만 때때로 메시지를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